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가처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처분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피드백으로 가처분이 그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않은데 그것만 말씀하시면 가처분을 너무 우습게 보고 권리분석을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지적들이 있어서 후속편으로 조심해야 될 가처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가처분은 초보자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말소가 되지 않는 예외사항들 그리고 가처분이 말소는 되지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에게 커다란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처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어도 말소되지 않는 권리, 가처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존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내용이 지상물 철거를 원하거나 토지 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가처분은 기준권리 이후에 있어도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을 지상물 철거 그리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이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어도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권리분석할 때 그 가처분의 청구 원인이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위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는다. 건물만 경매나 공매에 나온 경우에 이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설정한 거니까요. 이런 가처분이 신청돼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도 분명하고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지상물이 철거될 위치에 놓이게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물건은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물건에 발품 손품 팔아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죠. 두 번째, 후순위여서 말소되는 가처분이긴 하지만 그 본안 소송의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처분을 청구한 이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청구권의 내용이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을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면 현재 소유권자의 압류를 통해서 공매가 진행 중이고 그 압류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권리분석을 할 때 가처분이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보다 그 가처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청구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여서 말소가 된다 한들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가 한다면 소유권 이전됐던 등기가 말소가 되고 그 소유권에 터잡았던 압류에 의해서 진행된 공매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도 무효가 되는 거고 이전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게 되면 낙찰자는 완전히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이거보다 더 험악한 결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처분,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위해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구권 자체가 공유물 분할 청구라든가 아니면 명도 소송이라든가 인도 명령을 위해서 해놓은 가처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위해서 가처분을 걸어놓은 경우에는 그 가처분은 말소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지상물을 공매로 낙찰받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두 번째, 이전 소유자로부터 현 소유자로 넘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가 걸어놓은 가처분이 말소된다 한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되고 이전된 소유권을 바탕으로 압류가 등기됐고 그 압류를 통해서 공매가 진행 중이고 그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낙찰자의 신분도 무효가 돼버린다. 물론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낙찰 대금을 배당받았던 자들을 상대로 다시 반환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얼마나 어렵고 긴 터널이겠습니까? 낙찰 배당자들이 금융기관이라면 물론 다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그 사람 주머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면 길고 긴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의 끝이 판결문인데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건 모두가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은 조심해야 될 가처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가처분에 대한 부분도 잘 나눠서 판단하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가처분은 늘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총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위해서 청구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두 번째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위해서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세 번째 건물 철거 소송을 하거나 토지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처분의 청구 원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문제가 없는 가처분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가처분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더 내다봐야 되는 가처분인지 확인하시고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다시 가등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1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어서 재미가 없죠. 저도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이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아실 거니까 저는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공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는 할 건데요. 초보자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들을 빼놓고 간다 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가등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